2026년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는 띠는 쥐띠, 용띠, 닭띠입니다. 그런데 이 띠들은 자식을 더 챙길수록 일이 꼬입니다. 도와주면 불안하고 가만두면 더 불안한 마음. 요즘 계속 이러지 않으십니까? 끝까지 보시면 왜 손을 놓는 순간 자식 인생이 풀리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2026년은 자식의 운이 강해지는 해가 아니라 부모의 개입이 정리되는 해입니다. 계속 잡아주는 부모는 불안이 커지고 한 발 물러난 부모에게 자식 쪽에서 먼저 소식이 옵니다. 이 흐름을 타는 띠가 바로 쥐띠, 용띠, 닭띠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려면 더 챙기고, 더 물어보고,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6년 병오년의 기운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한 발짝 물러서야 자식의 기운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특히 쥐띠 부모님들, 올해는 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식 일에 먼저 전화하지 마십시오. 먼저 물어보지 마십시오. 요즘 어떠니?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 대신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자식이 정말 부모가 필요할 때 먼저 연락이 옵니다. 그때가 진짜 도와줄 타이밍입니다. 용띠 부모님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원래 용띠는 해결사 기질이 있습니다. 자식 문제를 보면 참지 못하고 나섭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그 강한 기운이 오히려 자식의 운을 막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올해는 용띠 부모가 괜찮아. 네가 알아서 하렴이라는 말을 해야 할 해입니다. 닭띠 부모님들은 잔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닭띠는 세심합니다. 자식의 작은 실수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적하고 고쳐주려 합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그 세심함이 독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짓눌립니다. 올해는 보고도 못 본 척,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소띠, 말띠, 개띠 부모님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은 원래 자식에게 덜 개입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오히려 관심을 조금 더 보여야 합니다. 너무 방치하면 자식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한 해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2026년 자식운은 부모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비워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믿고 기다리는 부모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불안해서 계속 붙잡는 부모는 자식과 점점 멀어집니다. 올해는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쥐띠 부모는 끝까지 책임지려 합니다. 하지만 2026년엔 그 책임이 자식의 독립을 막습니다. 금전조언 뒷정리를 멈출수록 자식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1972년생 쥐띠 김순자 여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중반 아들이 5년째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력서를 내고 면접도 보고 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떨어지고 그 과정을 어머니가 다 지켜봤습니다. 아니, 지켜본 정도가 아니라 직접 관여했습니다. 이력서 검토는 기본이고 면접 전날엔 예상 질문을 뽑아서 연습시켰습니다. 심지어 탈락하면 회사에 전화해서 이유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의 말을 들어도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식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줄수록 아들의 취업은 더 꼬였습니다. 서류는 통과해도 면접에서 떨어지고 면접은 통과해도 최종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지인의 소개로 풍수를 보러 갔습니다. 풍수 선생님이 아들 방을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이 집의 문제는 책상 위치가 문제입니다. 창문의 정면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자리입니다. 벽 쪽으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어머님, 아들 방 청소 그만하시고 문도 두드리지 마십시오. 김 여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책상을 벽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마음 썼던 일들을 내려놓는 더 어려운 일을 실천했습니다. 아들 방에 들어가지 않기, 취업 이야기 먼저 꺼내지 않기, 생활비 물어보지 않기, 아들에게 관심을 내려놓는 일을 했습니다. 쥐띠 어머니에게는 고문 같은 일이었습니다. 참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매일 아들 방문 앞을 서성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먼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나 부산 쪽 회사 알아보려고. 여기서는 안 되는 것 같아. 김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5년간 서울만 고집하던 아들이 스스로 지역 이동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부산의 중견기업에서 최종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안 물어봐서 오히려 편했어요. 제 속도대로 생각할 시간이 생겼어요. 아, 그렇구나. 쥐띠 부모의 도움이 때로는 자식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었구나. 손을 떼는 것이 무책임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구나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1984년생 쥐띠 박만철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생 딸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고 카드값도 대신 내주고 주말마다 반찬을 챙겨 보냈습니다. 그런데 딸의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학교도 자주 빠졌습니다. 2026년 초 박 선생님은 결심했습니다. 용돈을 반으로 줄이고 카드는 본인 명의로 바꾸고 반찬은 한 달에 한 번만 보냈습니다. 딸은 처음엔 불평했지만 2달 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학교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됐고 자기 돈으로 산 교재로 공부하니 성적도 올랐습니다. 제가 모든 걸 해줄 때는 애가 주인의식이 없었어요. 돈의 소중함도 시간의 가치도 몰랐던 거죠. 쥐띠 부모님들, 2026년에는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자식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손을 떼는 것입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서 자식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환경을 정리하면 자식의 행동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쥐띠 부모가 한 발 뒤로 물러서야 할 해입니다. 2026년 용띠 부모님들은 자식 인생의 방향을 내가 정리해줘야 한다는 기운이 강합니다. 2026년엔 이 태도가 가장 큰 충돌을 부릅니다. 선택권을 넘기는 순간 자식의 판단력이 살아납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1964년생 용띠 이수철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평생 결정하고 지시하며 살아온 분입니다.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스케줄을 짜주고 중학교 때는 진로를 정해주고 대학은 당연히 아버지가 선택한 경영학과로 보냈습니다. 문제는 졸업 후였습니다. 20대 후반 아들이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음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 키웠는데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어? 당장 정신 차려. 아버지와 아들은 매일 싸웠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걸린 할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아버지도 널 이렇게 키우라고 하셨겠냐? 이 사장님은 조상의 권위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풍수 선생님을 소개해줬습니다. 집을 둘러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거실 중앙의 조상 사진이 문제입니다. 너무 중심에 있으면 권위가 과합니다. 측면 벽으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사장님, 자식 일에 명령조 말투를 쓰지 마십시오. 이 사장님은 기분이 상했지만 일단 사진부터 옮겼습니다. 할아버지 영정을 거실 측면 조용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알아서 해라. 내가 책임 안 진다. 차갑게 들렸지만 사실은 참고 또 참아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모든 걸 결정해줬는데 손을 떼는 게 이렇게 불안할 줄 몰랐습니다. 놀라운 일은 한 달 뒤에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음악하면서 돈도 벌어볼게요. 낮에는 학원 강사하고 저녁에 공연 준비할게요. 일단 1년만 지켜봐 주세요. 아들은 스스로 계획을 짜고 학원 면접을 보고 주말 공연팀에도 합류했습니다.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으니 오히려 책임감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장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모든 걸 정해주니까 아이가 판단력을 잃었구나. 권위가 물러나자 비로소 자립이 들어왔구나. 부산 해운대구 1976년생 용띠 최순복 여사님도 비슷했습니다. 딸의 결혼 문제로 3년째 갈등 중이었습니다. 딸이 사귀는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 남자 집안도 별로고 직업도 불안정해서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몇 번이고 엄마가 소개해준 사람 만나보라고 권유했지만 딸은 반발했습니다. 엄마는 왜 내 인생을 엄마 맘대로 하려고 해요? 제가 선택할게요. 모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딸은 집에 들어와도 방문을 잠갔고 주말에도 나가버렸습니다. 2026년 봄, 최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네가 선택해. 엄마는 이제 안 말릴게. 대신 후회해도 몰라. 딸은 황당해했지만 어머니는 정말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개팅 이야기도 안 하고 남자친구 험담도 안 하고 결혼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저 남자랑 결혼해도 될까? 스스로 고민하게 됐어요. 놀랍게도 석 달 뒤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그 남자랑 헤어졌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1년 뒤 딸은 스스로 만난 남자와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강요하지 않으니 딸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6년에 용띠 부모님들, 자식의 인생은 부모가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조언할 수 있지만 결정은 자식의 몫입니다. 올해는 용띠의 강한 기운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한 발 물러서십시오. 권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빈자리에서 자식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닭띠입니다. 닭띠는 걱정이 많아 말이 먼저 나갑니다. 2026년에는 말 한마디가 자식운을 가릅니다. 조언을 멈추고 관찰자로 바뀔 때 갈등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1969년생 닭띠 정미자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딸에게 첫마디가 어제 몇 시에 잤어? 얼굴이 왜 그래? 였습니다. 아침 식사 때는 그렇게 먹으면 속 버려. 천천히 먹어. 였고 출근할 때는 옷 왜 그렇게 입어? 면접도 아니고. 였습니다. 저녁이면 더 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요즘 저축은 있어? 주말에 뭐 할 거야?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도록 해봐. 라고 계속 얘기하고 물어봤습니다. 정 여사는 딸이 걱정돼서 물어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저 숨 막혀요. 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외출만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이어폰을 끼고 대화를 피했습니다. 정 여사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식 걱정하는 게 죄야? 내가 이런 말도 못해?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모녀가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또 말다툼을 했습니다. 긴 직사각형 식탁 양쪽 끝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정 여사가 한마디 하면 딸이 받아쳤고 딸이 반박하면 정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도 저녁 식사는 냉전으로 끝났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웃 언니에게 털어놓았고 언니의 소개로 풍수를 보게 됐습니다. 풍수 선생님이 집을 둘러보다가 식탁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식탁이 문제입니다.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구조라 부딪히기 쉽습니다. 원형 식탁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사모님, 질문 좀 줄이세요. 하루에 딸에게 묻는 말이 몇 개인지 세어보셨어요? 정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메모장에 적어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딸에게 던진 질문과 조언이 무려 37개였습니다. 하루에 37번 간섭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줄 몰랐어요. 딸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신문당하는 기분이었겠네요. 정 여사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 식탁부터 바꿨습니다. 긴 직사각형 대신 둥근 원형 식탁을 샀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관심 줄이기였습니다. 묻고 싶어도 참고, 조언하고 싶어도 삼키고, 지적하고 싶어도 눈 감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딸이 늦게 일어나도, 밥을 대충 먹어도, 방이 어질러져 있어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웠습니다. 참아, 미자야. 말하지 마, 말 걸지 마. 넌 관찰자야 하면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안 하니까 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 있었어. 예전엔 정미자 여사가 먼저 캐물었는데 이젠 딸이 스스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원형 식탁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마주보지 않으니 부담도 덜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1981년생 닭띠 송순옥 선생님도 비슷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에게 매일 공부 잔소리를 했습니다. 숙제했어? 학원 갔다 왔어? 시험 공부는 하고 있어? 성적 떨어지면 어쩌려고? 아들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초, 송 선생님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달 동안 공부 이야기를 일절 안 했습니다. 성적표를 봐도 시험 기간이어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내가 안 챙기면 애가 놀기만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한 달 뒤 아들이 거실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수학 과외 받고 싶어. 혼자 하니까 한계가 있어. 송 선생님은 울컥했습니다. 2년 동안 과외를 권했지만
아들은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말을 안 하니까 스스로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제가 말로 짓누르니까 애가 반발만 했던 거예요. 공간을 주니까 스스로 생각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닭띠의 세심함과 걱정이 때로는 자식을 숨막히게 만드는 것이었구나. 말을 줄이고 관찰자가 되니 오히려 자식이 다가오는구나. 부딪히는 구조를 바꾸니 관계도 부드러워지는구나. 2026년에 닭띠 부모님들은 걱정을 말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조언을 참으십시오. 자식을 믿고 지켜보십시오. 말이 줄어들면 걱정도 사라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식은 스스로 해답을 찾습니다. 올해는 닭띠가 침묵을 배워야 할 해입니다. 2026년에 이 띠들이 편해지는 이유는 자식이 완벽해져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한 단계 내려오는 역할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쥐띠, 용띠, 닭띠는 붙잡는 손을 놓는 순간 자식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흐름으로 들어섭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더 잘해줘야 자식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챙기고, 더 걱정하고, 더 조언하면 자식의 인생이 펴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2026년 병오년의 기운은 정반대로 흐릅니다. 부모가 내려놓을수록 자식이 올라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모가 변하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역할 전환입니다. 관리자에서 관찰자로, 해결사에서 응원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쥐띠 부모는 금전과 뒷바라지를 멈췄지만 자식을 버린 게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용띠 부모는 결정권을 넘겼지만 무관심해진 게 아닙니다. 자식의 판단을 믿어준 것입니다. 닭띠 부모는 말을 줄였지만 사랑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숨쉴 공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2026년에 유독 이세띠가 이런 변화를 겪어야 할까요? 병오년의 불기운은 독립과 자립의 기운이 강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쥐띠, 용띠, 닭띠는 평소 자식에게 강하게 개입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쥐띠는 책임감으로, 용띠는 권위로, 닭띠는 걱정으로 자식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이 기운이 오히려 자식의 운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실제로 앞에서 본 사례들을 다시 보십시오. 쥐띠 김 여사의 아들은 5년간 취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손을 떼자 단 2달 만에 지역 이동을 결정했고 3달 만에 합격했습니다. 자식의 능력이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판단할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용띠 이 사장님의 아들은 3년간 아버지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권위를 내려놓자 아들은 스스로 생계 계획을 짰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철든 게 아닙니다. 본인 인생의 주인이 본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닭띠 정 여사의 딸은 어머니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잔소리를 멈추자 딸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딸의 마음이 갑자기 변한 게 아닙니다. 질식할 것 같은 압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숨을 쉰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자식에게 너무 많이 개입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서면 자식에게 뭔가 생깁니다. 바로 책임감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주면 자식은 주인의식을 잃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해결해 줄 거야. 아빠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무의식에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물러서면 자식은 깨닫습니다. 아, 이제 내가 해야 하는구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구나. 그래서 2026년은 쥐띠, 용띠, 닭띠 부모에게 시험의 해입니다. 참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 기다릴 수 있는가? 이 3가지가 올해 자식운을 가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쥐띠는 자식 일에 먼저 전화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용띠는 자식의 결정에 그건 안 되라는 말을 줄이십시오. 네가 정해라는 말을 늘리십시오. 닭띠는 하루에 자식에게 하는 질문을 5개 이하로 줄이십시오. 궁금해도 참으십시오. 댓글로 약속해주세요. 오늘부터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자식을 챙기던 습관을 바꾸는 건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뒤에 기쁨이 옵니다. 자식이 스스로 걸어오는 모습, 자식이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 자식이 엄마 아빠 고마워요라고 먼저 말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였구나. 2026년 쥐띠, 용띠, 닭띠 부모님들의 자식 걱정이 풀리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한 단계 내려와서입니다. 그 겸손함이 자식을 일으켜 세웁니다.
2026년 자식의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의 영상과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